오늘부터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정말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엄청난 증거와 함께 뉴스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준비 기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조병구 부장판사 오늘 10시에 아침 10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열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어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는데 아마 그 여부도 오늘 이제 신문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진상 사실은 정진상하고 이재명은 정치 공동체, 처음에는 문명 공동체라고 했다가 이재명, 정진상 본인들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치 공동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도 자가당착적인 발언을 하고 만 셈인데 정진상이 유죄라면 그것의 상당 부분은 이재명도 유죄가 되는 겁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둘이는 공동 정범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진상의 재판이 오늘 열리는 겁니다. 정진상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이재명에 대한 재판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측에게 할당했다는 전체 이득금 중에 24.5%, 전체 이득금이 4,040억이거든요. 24.5%면은 약 4분의 1. 4천억의 약 4분의 1은 1,000억. 그 1,000억의 돈이 이재명 측의 지분이다. 그럼 이재명 측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정진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24.5% 지분. 이제 이것을 뭐 세금 떼고 뭐 공통비 떼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약속한 액수가 428억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혐의냐? 부정처사 후 수뢰.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다 마친 다음에 그 수익금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거기에 수익금의 일부를 떼내서 준다. 부정처사, 불법적인 처사 일을 한 다음에 수뢰, 뇌물을 받는다. 이제 그런 혐의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진상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서 총 2억 4천만 원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그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 증거인멸 교사. 그다음에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뇌물 혐의, 증거인멸 혐의,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 그다음에 제3자 뇌물 혐의. 네, 이런 것들이 정진상 단독으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정진상의 재판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 그 의혹 조사 차원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미 뭐 여러 가지로 공개가 다 되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순 어부 두 사람 그냥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 발버둥을 치는 모습, 그런데 거기에 이 질질질 끌고 가다시피 해가지고 판문점 통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워낙 저항을 세게 하니까 양쪽에 겨드랑이를 끼워서
이제 발을 공중으로 띄워가지고 끌고 가서 그렇게 북송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은 왜 벌어졌는가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오매불망 하고 했던 일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한다든지 김정을 어떻게든 한국에 한번 오게 만들고 싶어 했다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날 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영상으로 유엔 연설을 하도록 돼 있었고 그 유엔 연설의 골자가 한국과 북한과 뭐 미국 뭐 유엔사 다 포함해서 종전 선언을 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깨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서해 공무원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서 그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이 되고 그 시신까지 소각되고 했던 사건이 서해 공무원 피해살 사건이라면 규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그 11월 초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2019년 11월을 말합니다. 11월 25일에서 26일 부산에서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매불망 이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초청을 해서 오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봤을 때는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아라 뭐 그런 심정이 그때 막 한참 이렇게 익어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순 여부가 딱 생기니까 이거 골치 아픈 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지? 이제 그래가지고 청와대 뭐 안보실장 등등이 모여서 국정원장, 비서실장,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이 사람들이 이거 규순시키자 해서 지금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미 소환 조사를 마쳤고 그 다음에 지금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정의용, 서훈, 노영민, 김연철. 그래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규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나 다 정권의 그 성격하고 관련이 있는 일들인데 그렇다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이 규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나 뭐 안보실장, 국정원장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 마지막 선인가? 그런 질문을 저희와 시청자와 국민들은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장, 그 당시에 안보실장, 그 당시에 비서실장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어민을 강제 북송시키고 왜 서해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문재인은 어떤 보고를 받았을까요? 이 안보실장, 비서실장, 국정원장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린 걸까요?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은 그 대목입니다. 정의용이 됐든 서훈이 됐든 그 누가 됐든 김현철이 됐든 뭐 노영민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런 일을 시시각각 문재인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 직접 대면 보고를 했을까? 서면으로 했을까? 전화로 유선 보고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지시했을까? 이것까지 밝혀져야 이 사건은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